자, 어제 이렇게까지 해서 DB까지 연결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여기 DB버 들어가셔서 어제 DB 연결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 누르셔서 여기 녹색깔로 되시면서 접속이 이렇게 되시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JP에 대한 얘기는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JP에는 조인까지 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까지 해놨고요. 자, 저희 J2EE로 들어오셔서 이제 스프링 만들어 줄게요. 요거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자, 오늘은 테이블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포스트맨으로 저희가 호출 한번 해보는 것까지가 목적인데요. 자, 해볼게요. 샘플 데이터 만드는 것도 저번에 한번 했었죠. 커맨드 러너, 그거 사용할게요. 자, 파일이고요. 그 다음에 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더에 스프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스타터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아니면은 뭐 스프링 이니티얼라이저서 하셔도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편하신 거 사용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뜨면 저희가 이름은 오늘은 스프링 부트 3, 그 다음에 JPA 언더바 백핸드 프론트엔드는 저희가 리액트로 만든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저희는 메이븐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뭐 패키징은 자르로 하든 와르로 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지금 화면이 없어서. 그 다음에 랭귀지는 자바고요. 그 다음에 그룹은 com.min.edu. 자, 아티팩트 아이디는 그대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스프링 부트 백엔드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com.min.edu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들 좀 걸어 주시면 되겠죠. 되셨죠? 자, 넥스트 해주시고 그 다음에 3.3.8로 작업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저희가 처음이니까 다 해줘야 돼요. 스프링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뒤에 것만 쓰시면 되니까 DEV라고 검색할게요. DEV 그 다음에 툴스 이렇게 검색하시면 스프링 부트 DEV 툴스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데이터 JPA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MySQL 사용할 거니까 MySQL 드라이버 그 다음에 뭐 쓰진 않겠지만 스프링 웹 그 다음에 롬버. 자, 이렇게만 걸어주도록 하죠. 서버만 구성하면 되게 편해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넥스트 누르시고 그 다음에 피니시 눌러주시면 이렇게 프로젝트가 구성이 될 거고요. 뭐 로그는 어차피 찍히니까 로그백은 그냥 뭐 안 하도록 할게요.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네요. 되셨죠? 이제 손댈 거는 저희가 JSP를 사용할 게 아니니까 뭐 JSTL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스퍼 엔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자, 저희는 바로 리소스 쪽에 들어가셔서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저 스프링 URL부터 걸어줘야 되겠죠. 스프링 데이터 소스 걸어줄게요. 데이터 소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url 그러면 자동으로 뭐가 사용돼요? 히카리 DBCP가 사용이 돼요. 데이터 소스가. 자, JDBC 떼댕 그 다음에 저희 MySQL 사용할 거니까 MySQL 그 다음에 떼댕 얘는 슬러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거 연결을 먼저 해놨잖아요. 그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DB버 쪽에 들어가시면 얘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에디트 커넥션을 눌러보세요.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드라이버 프로퍼티 드라이버 메인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여기 URL로 바꿔주시면 여기 나오는 거 있죠. 됐죠? 그래서 DB버를 먼저 연결한 거예요. 테스트가 먼저 돼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 복사하셔서 그대로 저희 프로젝트에 프로퍼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저희 다시 한 번 더 오른쪽 버튼 하신 다음에 에디트 커넥션 들어가시면 저희가 요거 연결하기 위해서 드라이버 프로퍼티 걸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 두 개. 요거 복사하셔야 됩니다.
복사하셔갖고 카피 네임 여기다 하나 만들고 할게요. 자, 파라미터로 전송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카피 네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카피 밸류 붙여넣기, 그 다음에 end 밑에 내려가시면 use SSL 있을 거예요. 자, 오른쪽 버튼 카피 네임, 그 다음에 는, 그 다음에 false. 자,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파라미터도 완성이 되겠죠. 자, 이제 복사하시고 여기 뒤에다가 자, 파라미터 전송이니까 물음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됐죠? 이렇게 되셨나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자, 내려가셔서 자, 이번에는 유저네임 걸어줘야 되겠죠. spring.data source 그 다음에 유저네임. 자, 유저네임 걸어주시면 되고, 유저네임은 저희 테스트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복사하시고 패스워드 걸어줄게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걸어줬고요. 저는 그 다음에 저희가 드라이버 걸어줘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빼먹었네. 자, 해주시고 드라이버 클래스 네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컨트롤 스페이스 치시면 자동으로 나와요. 이렇게 되셨죠? 뭘 사용해도 상관은 없는데 com.mysql에서 얘 사용하죠? 네, 요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게 또 있죠. 자, 여기다가 엔터 하나 치시고 spring.jpa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generate ddl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create 문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동으로 보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pring.jpa 사실 얘는 안 하셔도 되는데 show SQL 자,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작동하셨던 SQL이 보이는 로그를 보여주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spring.jpa 하시고 그 다음에 propertie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ibernate 해주시고 format -s_sql 이렇게 하신 다음에 SQL도 좀 볼 수 있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되셨고요. 그 다음에 로그 레벨 같은 것도 좀 설정을 해놓을까요? 로깅 그 다음에 뭐 안 하셔도 됩니다. 자동으로 찍히니까 레벨 아니면은 가장 좋은 거는 그 로그백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org 그 다음에 그 다음에 hibernate 그 다음에 .sql 자, 얘는 디버그 왜 이렇게 느려? 디버그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org hibernate 타입도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시고 hibernate 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하시고 그 다음에 타입 그 다음에 해주시고 그 다음에 디스크립터 해주시고 SQL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도 trace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너무 높긴 한데 그래도 그냥 걸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포트도 좀 바꿔줄게요. 포트 메뉴에 씁시다. 포트도 좀 바꿔줄게요. 왜냐면 여러분들 포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스프링 그 다음에 서버죠. 그냥 서버 포트 서버 포트는 808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저희 인코딩도 좀 잡아줄게요. 자, 스프링 그 다음에 http 그 다음에 인코딩 그 다음에 샷셋은 utf-8이고요 이게 뭘로 바뀌었는데 예전 거 썼네. 기억이 안 나네. 오늘은 그냥 쓰지 뭐. 자, 그 다음에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스 인코딩 리퀘스트인가 뭔가 바뀌었잖아요. 요거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포스 인코딩 했으니까 여기는 enable 해주시면 되고 얘도 true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녹색으로 뜨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그냥 프로퍼티가 이렇게 디프리케이트 됐고 여기 뜨는군요. 서블렛 요거로 바뀌었다고 얘기 뜨죠. 그래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작동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맞춰서 써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 그 다음에 얘가 뭘로 바뀌었다고? 서버입니다. 여기 앞에 여기가 서버야? 서버. 자, 이렇게 바뀌었대요. 복사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노란 줄도 사라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되셨죠? 뭐 리플래시나 그런 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끝났습니다. 네, 돌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JPA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는 되셨을까요? 네. 자, 저희 패키지부터 좀 작성을 할게요. 자, srmain java 컵.2.edu에서 저희 밑에서 다 만들 겁니다.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요. 패키지 버튼 만들게요. 자, 패키지 첫 번째 거는 당연히 컨트롤러 만들어야 되니까 컨트롤러라고 플레임으로 좀 사용할게요. 저희가 CTLR 많이 사용했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키지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익셉션 하나 만들게요. 말씀드렸죠. REST로 만들 때는 HTML로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JSON으로 그냥 처리해주는, 메시지 전달해주는 애입니다. 또 디테일하게 만들 건 아니에요. 자, 패키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모델. 저희가 JPA 객체가 담겨져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서비스는 안 만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패키지 해주시고, 여기다가 레파지토리. 자, 이렇게 해서 4개의 패키지를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각각의 애들이 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필기를 좀 할까요? 있구나. 자, 어제 아키텍처 보여드렸고 이렇게 개발할 거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새 슬라이드 들어가서 자, 아키텍처 똑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괜찮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왔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에 항목은 뭐냐면요. 개발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는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패키지, 생성입니다. 그래서 생성은 요렇게 만들 거고요. 각각의 애들을 뭘로 하는지 설명을 먼저 적어 드릴게요. 따로 해야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각각의 설명을 넣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는 뭐 하냐는 거냐면요. 얘는 뭐 아시죠? 정의하는 게 또, 자, 얘는 REST API를 CRUD, 작동을 시키기 위한 프로토콜 실행이죠. 프로토콜 실행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얘는 REST 컨트롤러로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면 저희는 REST만 할 거니까 REST 컨트롤러로 선언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인덱싱도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을 잡아줄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잡는 이름, 기본 주소는 API v1 이라고 이렇게 잡을 거고요. 으로 작성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만 하면 되겠네요. 이게 끝이네요. 이것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익셉션입니다. 자, 얘는 저희가 안 만들었었죠. 예전에 자바 때는 사용자 예외 처리를 통해서 한번 만들긴 했었는데 지금은 안 만들고 있죠. 자, 얘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없을 때 예외를 발생시켜 REST API가 예외 처리 그러니까 뭐요? 예외 메시지죠. 예외 메시지를 하기 위해 생성하게 될 겁니다.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HTML로 오류를 반환시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판 하나 있죠. 처음에 떴는데 404, 500 이렇게 뜨는 거. 걔네가 보였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류를 HTML로 보내준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는 JSON으로 보낼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얘는 골뱅이 리스판스 거고요. 리스판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가 value일 거고요. 값이 없다고 했으니까 얘가 HTTP 나중에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스테이터스가 저희는 숫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숫자는 너무 어렵잖아, 외우기. 그래서 얘를 인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not
not found 라고 하는 애로를 선정하여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 작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하여 반환하도록 할 거고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서버는 오류 여기서는 200 제외 200을 제외한 200 제외 오류 코드를 HTML로 반환하여 개발자 사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해준다. 근데 우리는 화면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 준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저희 모델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모델이고요. 자, 모델입니다. 자, 모델이고요. 모델은 JPA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컬럼과 매핑하는 ORM 말씀드렸죠? ORM 얘가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 생성하는 애고요. 자, 그 다음에 골뱅이 entity라고 만들 거예요. 엔터티가 되면 자동으로 엔티티가 되고요. 엔터티를 통해서 JPA 객체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골뱅이 테이블 요게 생성되는 테이블명입니다. 그래서 name 하시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면 되고 name을 통해서 테이블과 매핑 그 다음에 각 컬럼들이겠죠. 컬럼은 골뱅이 컬럼을 통해서 컬럼과 객체 멤버 필드를 매핑하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파지토리요. 자, 쿼리가 없다고 했었잖아요. JPA가 알아서 만들어준다고 했었잖아요. 그게 레파지토리에서 당연히 그냥은 안 되죠. 자, 여기서 얘는 인터페이스로 구성하여 JPA 인터페이스 인 JPA 레파지토리를 두 개 있어요. 단순하게 쓸 수 있는 애가 있고요. 페이징까지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단순한 건 쓰실 일이 없겠죠. 를 익스텐즈한 후 JPA 레파지토리 기능을 사용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find id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서 알아서 얘가 구성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는 또 못 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쓰실 수 있습니다. JPA 때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뭐 그 JPA 뭐 쿼리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영속성 얘기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자, 되셨으면 이제 모델부터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employee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되셨죠?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투두는 좀 넣어드릴게요. 투두 001이고요. 자, 얘는 직원 데이터 그 다음에 객체 생성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엔티티 객체가 될 겁니다. 엔터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갈게요. 얘는 첫 번째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자, 멤버 필드를 생성하고요. 요게 컬럼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로 게터와 세터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게터와 그 다음에 세터 생성해 주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로 생성자 오버로딩을 할게요. 생성자 오버로딩 저희는 두 개 할 겁니다. 생성자 오버로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골뱅이 연산자 어노테이션이죠. 어노테이션을 통한
JPA 엔터티 매핑입니다.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처음에 자, 그 다음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다가 만들게요. 자, 프라이베이트 그 다음에 롱으로 작업하셔야 됩니다. 롱으로 작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id라고 만들면 되고요. 얘가 id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베이트, 그 다음에 스트링 퍼스트 네임 됐죠? 자, 요번에는 열거 작성 보고 안 할 거예요. 왜냐면 각각의 컬럼을 작업해줘야 되기 때문에 private string 그 다음에 last name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email id 이렇게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대소문자 좀 조심하십시오. 자, 되셨고요. 자, 이렇게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되셨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getter setter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소스 생성자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생성자를 만드는 이유가 그냥 만드셔도 되는데 저희 생성자 오버로딩은 다 만들어지거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빌드 패턴 사용하거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사용할 거라서 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id를 빼고 이유가 뭐예요? id는 저희가 시퀀스 테이블 만들었잖아요. 오토 제너레이션을 사용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라클에서만 오토 제너레이션을 사용해 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작년부터인가 그 오토 제너레이션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시퀀스 테이블 원래는 MySQL 사용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다 만들어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finish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생성자가 오버로딩 돼서 하나 만들어졌을 거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롬복으로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올라가셔서 자, 여기다가 골뱅이 getter 자, 그 다음 골뱅이 setter 그 다음에 골뱅이 all args constructor 그 다음에 골뱅이 no args constructor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매핑 엔티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골뱅이 엔터티 자, 여기요 엔터티 자카르타 거 왜냐면 얘는 뭐예요? 통캣 10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얘가 뭐예요? 매핑 엔터티고요. 엔터티는 저희가 SQL 때 했었죠. 뭐가 되는 거예요? 엔터티 말 그대로 ORM 매핑되는 엔티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골뱅이 하신 다음에 테이블명을 정의해 줄게요. 테이블 안 정의해주시면 뭘로 만들어져요? 그냥 얘로 만들어져요. 소문자로. 됐죠? 자, 테이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name 자, 이번에 뭘로 할 거냐면요. 잘 따라하세요. employees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객체는 클래스명은 employee로 만들겠지만 얘가 만들어지는 테이블명은 employees로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도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id라고 되어 있는 애는 저희가 자, 고유값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골뱅이 id 자, 이렇게 되시면은 고유값을 가는 유니크 키가 걸리면서 id가 됩니다. 자동으로. 자, 그 다음에 골뱅이 자, generate value 이제 얘를 만들 건데 저희가 입력할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입력하셔도 돼요. generate value 여기 있죠? generated valu였네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전략 몰라 하여튼 자, 이렇게 자, 전략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generate 타입을 그 다음에 identity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트 타입은 되게 많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퀀스, 아이덴티, 오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오토로 하시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오토가 뭐냐면요, 각각의 DB, 그러니까 벤더사죠. 오라클, MySQL, MS 이런 거에 따라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 조금 핸들링하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아이덴티티 이걸로 만들 겁니다.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냥 1로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알아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셨던 아까 전에 보셨던 시퀀스를 사용하잖아요. 시퀀스 테이블을 또 생성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퀀스 테이블을 통해서 여러분 넥스트바리 자동으로 등장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거는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컬럼 네임 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고요. 자, 골뱅이 그 다음에 컬럼 자, 컬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네임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컬럼 네임 요거는 요렇게 다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컬럼 네임은 요렇게 만들게요. 퍼스트 언더바 네임 자, 그 다음에 라스트 언더바 네임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메일 언더바 IT 언더바 IT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요게 뭐예요? 지금 만든 게 뭐예요? DB를 만들었고 컬럼도 정의했고 타입은 알아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PKI도 설정된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얘네가 기능이 동작되려면 무조건 우리는 레파지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만들어 줄게요. 자, 레파지토리스 들어가셔서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클래스 인터페이스.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인터페이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플로이 레파지토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텐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익스텐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JPA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얘 말고도 크루든가 CRUD 레파지토리가 있어요. CRUD 레파지토리가 있는데 걔랑 차이점은 뭐냐면 CRUD 레파지토리는 간단한 쿼리만 가능하고요. JPA 레파지토리는 되게 다양한 쿼리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얘로 작성을 하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동영상 보시거나 유튜브 보는 데서 얘 말고 다른 거 사용하고 계시면 간단하게만 작성하기 위해서 가벼운 걸 사용하는 것 뿐이에요.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finish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는 들어가는 연결할 엔티티 객체, 그래서 employee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id 값이니까 타임이니까 long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끝나게 됩니다. 끝! 그럼 얘를 하자마자 얘가 크루드를 다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자, 조회가 안 됐을 때 예외 처리를 위한 exception 클래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오른쪽 버튼 뉴 해주시고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소스 멋있게 만듭시다. 리소스 OURC 리소스 그 다음에 not found exception 사용자 예외죠. 그러니까 그냥 자, 그 다음에 finish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를 그냥 한 방에 처리하죠. 얘만 만드는 대로 하죠.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뭘로 만들어요? 컨트롤러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따로 만들든지 그걸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저희는 하나만 만들게요. 그러니까 익셉션 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자, 여기다가 골뱅이 리스판스 스테이터스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리스판스 응답됐을 때 그 다음에 얘가 HTTP 스테이터스가 뭐예요? not found 여기 있다. not found 이렇게 걸리시면 얘가 동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얘는 얘가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클래스가 되려고 한다면 부모가 뭐 해야 돼요? 예외를 처리할 수 있는 애면 되잖아요. 그래서 extends 그 다음에 여기는 runtime exception. 자, 그러면 얘는 예외가 체크가 되겠죠. 자, 자식이 너무 많으니까 메모리에서 고유값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시리얼 버전 UID를 걸어주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생성자로 만들게요. 자, 컨트롤 스페이스 요렇게 생성자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다가 메시지를 전달할 거니까 스트링 메시지 디폴트는 안 받을게요. 자, 메시지를 전달받으면 얘가 슈퍼인 런타임 익셉션에 보내주겠죠? MESSH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은 검색을 했는데 없어. 그럼 이쪽을 예외로 던지면 얘가 메시지를 이렇게 해서 뭐 텍스트 형태로 보내겠죠. 만약 제이슨 형태로 보내고 싶으면 여기서 제이슨 형태로 작성해 주시면 제이슨으로 넘어가겠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하긴 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끝난 거고요. 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러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 거고요. 자, 클래스는 employee 컨트롤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처럼 설계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 골뱅이 REST 컨트롤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인덱싱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골뱅이 리퀘스트 매핑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퍼테이션에 그냥 API 슬러시 v1이라고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슬러시도 그냥 붙입시다. 여러분들 맨날 쓰셨던 거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려가셔서, 자, 저희가 오토와이어드 걸면 되겠죠. 골뱅이, 프라이베이트, 인플로이 레파지토리, 인플로이 레파지토리 걸어주시면 되고요. 그대로 저희가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 인플로이 레파지토리라는 변수로 사용할 거고요. 골뱅이 오토와이어드 자동으로 갖고 오면 되겠죠. 되잖아요. 자, 얘를 오토와이어드 하려면 아까침에 인플로이 여기 들어가면 되겠죠. 인플로이 들어가셔서 얘가 뭐 해야 돼요? 골뱅이 레파지토리 되셨죠? 자, 이러면 비누로 갖고 오게 되겠죠. 그럼 얘를 그냥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됐고요. 여기까지 작업이 됐으면 저희가 기능 하나만 만들면 되니까, 자, 들어가셔서, 자, 전체 조회하는 거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자, 골뱅이 여기서는 직원 전체 조회입니다. 직원 전체 조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릭이고요. 갖고 오는 건 똑같죠. 뭐 리스트고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 사실은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지금 객체가 DB와 바로 연결되어 있는 애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얘를 갖고 와서 얘를 담을 수 있는 애를 다시 만들어서 이 연결을 끊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요?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일단 자바랑 DB랑 같다고만 생각이 드시면 그 다음부터 개발하기가 조금 더 편해집니다. 편하기보다는 그때부터 좀 디테일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름은 get all employees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다가 return 검색하면 되니까 employee repository에 find all 지금 보이시죠? 우리 이런 거 만든 적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만든 적 없죠. 근데 자동으로 인터페이스 JPA 인터페이스가 자동으로 갖게 됩니다. 이거를 메서드 콜이라고 합니다. 자, 됐고요. 자, 됐고, 자, 엔터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로고를 뭐 찍고 싶은 분들은 찍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는 설명을 하나 더 해야겠죠?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런에즈, 그 다음에 스프링부트 앱 돌려주시면 되겠죠. 자, 허용 누르시면 되고, 처음이라서 그래요. 아이고, 무릎 떴다. 드라이버가 잘못됐나요? 드라이버가 잘못됐다고 하네요. 드라이버 바꿉시다. 저 복구돼가지고 멍청이. 네, 제가 2번 썼네요. 네, 아까쯤에 복구다고 설명드린다고 해서 여기 앞에 지우고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랬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쿼리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크리에이티브 만들어졌죠? 됐죠? 크리에이티브 만들어졌고, 여러분들 DB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에서 DB부 한번 들어가셔서, 자, 여기에서 리플래시 누르시면 F5 누르시면 테이블에 인플로이스라고 하는 거 만들어졌고, 컬럼 한번 보세요. 자, 컬럼 한번 보시면 ID, 이메일 ID,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이렇게 만들어졌죠? 요게 뭐였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모델의 인플로이의 얘네들이죠. 요거 이름들. 그 다음에 테이블은 인플로이스로 만들어졌고요. 인플로이스 맞죠? 포스트맨으로도 요청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요청이 되는지. 물론 다음에는 저희가 뭐 REST API 사용하면 되긴 하지만, 자, 포스트맨을 켜주시고요. 자, 새로 만들까요? New 워크스페이스 새로 만들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이게 아니잖아. 뭐인가? 캔슬. 캔슬. 이게 뭐냐 근데? 자, 그 다음에 추가하시고, 자,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이름 바꿔줄게요. 이름은 스프링 부트 3, 그 다음에 리액트 프로젝트라고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드리 캐스트 하나 만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애드리 캐스트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은 저희가 전체 조회, 전체 사원 조회죠. 전체 사원 조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겟매핑이고요. 저희가 지금 서버를 보시면 서버의 요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보셔야 되겠죠? 프로퍼티에 보시면 저희 요청은 8081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컬호스트
8081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러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요청은 인덱싱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러 들어가시면 여기 위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붙여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청 getMapping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get 골뱅이 getMapping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value 써주시면 되고요. employees 라고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슬러시 빼먹었네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저장 누르시면 로드 자동으로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여기 employees 복사하셔서 요거 인덱싱하고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겐조총으로 샌드 보내시면 요렇게 200 뜨고 아무것도 없는 애가 나오겠죠. 되셨죠? 값을 아무것도 안 났으니까 샘플 데이터 집어넣을게요. 서버가 켜진 상태로 그냥 해주시고요. 그냥 한번 넣고 주석 처리할 겁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 버튼 누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만들어 주시면 되고 패키지는 샘플이라고 만들까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샘플 데이터라고 합시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임플리먼트로 커맨드 라인 러너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부트가 돌아갈 때 처음에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샘플 데이터 넣고 시작할게요. 자, 피니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빈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읽어가겠죠. 스프링 무조건 빈이 아니면 못 읽으니까. 그래서 컴포넌트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 저장할 거니까 골뱅이 오토와이어드 하나 만들어 주시고, 저희 레파지토리 걸어주면 되겠죠. private employee 레파지토리 해주시면 되고, 그냥 employee 레파지토리 똑같이 이름 씁시다. 자, 그 다음에 샘플 데이터 몇 개 만들어야 되니까 employee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토 제네레이터로 돼 있어요. 유니크로. 그래서 employee 그 다음에 emp1로 만들어 주시고 new 해주시고 employee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는 3개 정도 넣어볼까요? 3개 정도 필요하니까 3개 넣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가 오늘은 전통적으로 갑시다. 홍길동, 그 다음에 김영희, 그 다음에 이철수.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라스트 네임이니까 김 뭐 아무거나 쓰세요. 그게 퍼스트 네임이었나 뭐였나 기억이 안 나네. 이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메일도 뒤에 넣어주셔야 되겠죠. 아이디에요. 이메일 홍, 그 다음에 길 동 골뱅이 example.com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도 똑같이 넣을게요. 다음에는 이메일도 유니크로 걸도록 하죠. 김, 그 다음에 영희 해주면 되겠죠. 영희, 그 다음에 철수 해주면 되겠죠. 철, 수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로딩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면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쿼리는 만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이브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얘는 리스트로 그냥 넣어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해주시고 여기다가 list.of 해주시면 되고, 아이고 너무 많다. list.of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employee 하나 넣으시고, 그 다음에 employee 하나 또 넣으시고, 인플로이 하나 또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세이브 올이죠? 미안해요. 올.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 누르는 순간 이게 실행이 돼서 DB에 저장이 되겠죠. 자, 저장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쿼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인설트 쿼리. 이게 다이얼렉트.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안쪽을 다시 요 쿼리 실행됐다면 주석 처리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포스트맨에서 이렇게 실행해주시면 이렇게 검색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아이디 안 넣었지만 1, 2, 3 자동으로 증가돼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번에는 화면을 구성을 할게요. 그래서 폴더를 하나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C에서 VS 코드 워크스페이스에서 하나 더 만들도록 하죠. 자, 오른쪽 버튼 폴더. 자, 이번에는 스프링 부트 소문자로 다 쓸게요. 스프링 부트 하이픈 리액트 하이픈 앱이라고 CRUD 앱이라고 할까요? CRUD 앱이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VS 코드를 하나 열어주시고요. 자, 오픈 폴더로 C에 VS 코드 워크스페이스에 스프링 리액트 CRUD 앱을 열고, 아우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터미널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경로가 자동으로 이렇게 파워쉘로 잡힐 거고요. 자, 여기다가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자, 뭐 설명을 보셔도 되고요. 사이트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어떻게 생성하는지. 자,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create 그 다음에 react 앱이라고 해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됐죠? 네, 눌러보시면 여기에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get start 해주시면요, 이렇게 만들면 된대요. 간단하죠? 그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npx 해주시면 된대요. npx 그 다음에 create react 앱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칸 띄시고 저희는 react front end, 저기 백엔드 만들었으니까 front end,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되셨나요? 엔터. 자, 그러면 신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만들면 이렇게 에러가 떠요. 다 되셨나요 혹시? 네. 그러면 여기에서 에러가 이렇게 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unable to resolve dependency tree, 디펜던시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얘네들이 뭔가 만들어낼 때 버전이 좀 안 맞는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얘를 고치기 위해서는 시도해 주세요. 이와 같은 커맨드를 여기 있죠. force o와 그 다음에 legacy fear depth라고 하는 애를 좀 사용해서 작업을 해달라는 거고요. 저희는 요거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으로 맞추면 되니까, 버전이 안 맞아서 그런 거니까 요걸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사용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죠. 일단은 여기 들어가셔야 되겠죠. 저희 폴더가 리액트 앱이 프론트 엔드라고 만들어져 있으니까 cd 그 다음에 프론트 엔드라고 먼저 한번 들어가 보세요. cd 하신 다음에 프론트 엔드, 왜 안 보이냐? 리액트 프론트 엔드군요. 미안해요. 자, 여기다가 리액트 하신 다음에 탭 쓰시면 리액트 프론트 엔드라고 이렇게 들어가시게 될 거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요거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npm 그 다음에 install, 자, 요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그러면은 이렇게 설치가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8개가 뭐 높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아까쯤에 저희 설명서 보신 것처럼 여기에서 npm 스타트로 그냥 실행시키면 된대요. 폴더 들어가셔서. 자, 그래서 npm
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포트번호도 바꿀 수 있어요. 일단 그냥 냅두는 게 일반적인 형태라서 그냥 할 거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켜질 거고요. 지금 보시면 핵폭탄 같은 모양이 하나 뜨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또 뭐가 돼서 웹 바이탈스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죠. 네, 저번에도 그랬어요. 웹 바이탈스를 그래서 또 설치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 켜지시죠? 여기까지는 켜지실 거예요. 근데 동작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멈춰야 되니까 컨트롤 C.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웹팩이라고 하는 단어 보이시죠? 해보진 않았지만 좀 익숙하시죠? 뭐요? JS 파일들을 합쳐서 하나의 걸로 만들어주는 걸 웹팩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바이탈, 웹 바이탈이 지금 없어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설치해 줄게요. npm 그 다음에 인스톨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있었던 웹 바이탈스 하신 다음에 이번엔 세이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세이브 디폴트로 붙어요. 네,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엔터 치시면 웹 바이탈스라고 하는 애가 설치가 될 거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npm 스타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그러면 화면이 다시 켜질 거고 이번에는 멋진 핵폭탄 모양이 뜨겠죠. 자, 첫 페이지를 저희가 뿌려야 되니까 여기 프론트, 리액트 프론트 들어가시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에 src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인덱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시작되는 얘는 REST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퍼블릭에 보시면 인덱스 HTML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다 뭐다? 값으로 던지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지금 바꿀 거니까 어디서 바꾸시면 되냐면요. 자, 여러분들이 앱.js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앱.js가 만들어져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잘 보세요. 앱이라고 되어 있죠. 요 객체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루트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서 들어간다고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뿌려지는 화면이 앱이에요. 네, 앱이에요. 요 그림은 좀 이따 그려드릴게요.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자, 여기를 이렇게 한번 지워보세요. 이만큼을 지울까요? 헤더를 다 지워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HTML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리턴이 되잖아요. 얘는 반드시 이렇게 상위 태그가 하나씩 묶은 태그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다 글자 하나 쓸까요? 헬로. 그 다음에 리액트, 이번에는 월드, WORLD. 자, 하신 다음에 저장 한번 눌러보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화면 보시면 글자가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되셨죠? 레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요 폴더들을 또 인식을 한번 하셔야겠죠? 그래서 저희 필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필기할 내용은 저희는 요 주제입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리액트 JS 설명이고요. 리액트 JS 설명, 작성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리액트 구조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 구조 설명. 오늘은 결국은 시간이 없어서 못 뿌릴 것 같긴 해요. 내일 뿌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설명이 더 중요하겠죠. 우리 많이 나가면 안 돼. 왜냐면 힘들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캡처를 좀 하나 뜰까요? 이렇게 구조가 돼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요. 자, 됐고 요거를 캡처를 한번 뜹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붙여놓고 각각의 애들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조금 키웁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첫 번째 설명드릴 얘기는 첫 번째 있는 1번이죠. 1번. 네, 노드 모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공부를 많이 하시면 뭐 좋죠. 자, 얘는 npm이라고 하는 얘는 노드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애고요. 얘가 자동으로 그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하시거나 관리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npm에 여기서는 종속되어 설치되어 있는 파일들의 집합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패키지를 통해서 npmi죠. npmi 명령어를 통해서 재설치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정의되어 있는 파일은 패키지.json 요 파일이 읽어서 얘가 다시 구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얘는 즉 자바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즉 얘는 메이븐의 폼.xml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설명은요. 자, 퍼블릭입니다. 자, 두 번째 설명은 퍼블릭에 관련된 애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은 여러분들이 손댈 일이 없어요. 퍼블릭이고요. 자, 얘는 인덱스 기본이 되는 페이지죠. 인덱스 html 이제 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에 있으면서 애플리케이션에서 유일하게 빌드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다 합쳐져서 인덱스 HTML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쯤에 보셨듯이 ID에 루트라는 곳이 있어요. 루트에 동적 바인딩이 됩니다. 바인딩 되어 화면에 출력이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src 3번은 src. 자, 3번은 src고요. 자, src는 말 그대로 파일들, 소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만들어지면 이제 웹팩이 되고 정리가 돼서 이제 방해되는 거죠. 각 구성 요소라고 하고요. 구성 요소가 되는 얘를 뭐라 그래요? 컴포넌트라고 하죠. 컴포넌트 in JSX 파일과 그 다음에 백엔드를 비동기식으로 호출하여 값을 바인딩하고 그 다음에 뭐요? 리턴 HTML을 리턴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나머지 파일들이요. 나머지 파일들은 뭐 다 하시는 건데 그래도 다시 정리할게요. 기타 파일이고요. 자, 기디그노는 뭐 설명 안 들어도 되지만 그래도 면접 때문에 한번 할게요. 기그노, 깃이그노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자, 얘는 기세 배포시 제외 대상 파일을 선언하게 되는 파일 혹은 폴더를 선언해 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JSON이 있고요. PACKAG 패키지.json이 있고요. 왁JSON부터 순서대로 할게요. 왁JSON. 자, 얘는 npm을 통해서 선언된 의존성의 현재 시점을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돼요. 자, 패키지 PACKAG 패키지.json은 자, 현재 워크스페이스, 지금 여러분 프로젝트 랩입니다. 워크스페이스 프로젝트 랩이죠. 이름이 좀 용어가 다른 것 뿐이에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리드미는 뭐 아시는 것처럼 리드미.md 마크다운 언어로 되어 있는 애고요. 자, 리액트의 설명 파일입니다. 그래서 마크다운에다가 설명을 적으시면 여러분들 뭐 보시거나 하실 때 정보를 다른 사용자에게 보실 수 있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런 다음에 그림을 멋들어지게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설명 계속이고요.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JS는 하면은 요 용어를 많이 사용하시죠. 렌더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네, 그 용어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이픈 해주시고 React
리액트 JS의 화면 렌더링 방식이라고 하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HTML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페이지인 인덱스 HTML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네, 인덱스 HTML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가 인덱스, 아이고 글자 색이 안 했네요. 까만색에 11로 합시다. 인덱스 점 HTML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중요한 파일이고요.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div 영역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div 영역이 하나 있고요. 이 div가 갖고 있는 바디죠. 바디부터 해야 되겠다. BODY 바디에 div 영역이 있고요. 이 div의 영역이 루트라고 하는 애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우리 기억나시죠? 크리에이트 엘리먼트로 만들든지 아니면 핸들바 JS 템플릿으로 만들기, 얘는 템플릿 패턴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껴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있는 거고요. 자간을 좀 높여놓고 싶은데 괜찮아, 뭐 좀 쓰면 되죠. 여기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애고, 자 뒤에도 소스가 뭐 이렇게 있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 인덱스 JS가 얘를 이제 값을 껴놓거든요. 여기 자바스크립트 들어오면서 동적으로 입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갖고 와서, 자 여기서 첫 번째 1번입니다. 골뱅이네, 동그라미 하신 다음에 1번을 만들어 주고요. 얘가 A번이라고 할까? 1번으로 합시다. 1번. 자 1번이고요. 자 인덱스 JS가, 여기서는 얘기하고 싶은 건 인덱스 JS가 아까쯤에 소스에 있었죠? 소스에 있었죠? 인덱스 JS가 너무 작잖아. 인덱스 JS가 리액트 돔 렌더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RENDR 렌더에서 배포하여 index.html에 바인딩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src에, 그 다음에 index.js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index.js를 들어가시면, 자 그 다음에 저희 소스에서 보시면, 자 여기죠? index.js에 들어가시면 얘가 요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요거 캡처 뜨면 됩니다. 요거 아이고 아니잖아. 이렇게 하셔서 요 부분이, 아이고 모터가 너무 많잖아. 네, 요 부분이 되고요. 되셨죠? 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요게 A입니다. 1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해상도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이상하게. 자 그럴 수 있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이 여기다가 만들면 되겠죠. 여기다가 2번입니다. 자 2번이고요. 2번은 이제 app.js라는 게 있어요. app.js, app.js의 생성자를 호출한 후, 그 다음에 생성된 컴포넌트를 변환하게 됩니다. 되셨죠? 핸드바 JS를 얘 때문에 했거든요, 사실. 그래서 app.js를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있고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요. 자, 이 화면이 이렇게 두 번째로 컴포넌트가 변환이 되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C가 있겠죠? C는 얘네를 얘기합니다. C는 여기 보시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요. 이걸 하면 되죠. 화살표로 할게요.
아래로 읽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가 1이 읽히고 1에서 얘가 요렇게 가서 요렇게 가서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요렇게 껴주겠죠. 여기다 사이에다가 앱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껴주시게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될 거고 얘는 빨간색으로 하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자, 앱.js를 렌더링 한 후를 렌더링 한 후 이렇게 되겠죠? 얘가 3번입니다. 요게 3번이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부분 여기 있다. 위에 요 부분 있죠? 도큐먼트 여기요. 요 부분이요. 자, 요 부분 밑에 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이 여기 부분 지금 방금 보셨던 요 div 부분에다가 도큐먼트 다 넣어준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넣어준 거잖아. 그래서 요 부분인 채우기 요걸로 하고 용광성 까만색하고 그 다음에 80% 70%. 자, 이렇게 해주시고 요 부분에 지금 보시는 값을 호스팅 돼 있다는 얘기죠. 요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게 됩니다. 요게 뭐냐면 4번이 되시겠습니다. 요게 4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게 여러분들의 렌더링 순서입니다.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덱스 HTML이 딱 로드가 되면 얘 로드가 되기 전에 인덱스가 위에 있을 거잖아. 그럼 인덱스가 읽히고 인덱스가 다른 컴포넌트를 부르고 그 컴포넌트가 div에 여기 앱에 렌더링 되고 그다음 렌더링 된 HTML을 다시 인덱스 HTML인 루트에다가 가서 넣어주면 화면이 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컴포넌트가 바뀌면 얘가 가만히 있어도 리플렉시 안 하고 자동 바뀌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값을 탐색해서 넣어주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되는 화면입니다. 되셨나요? 자, 들어가시고요. 자, 이번에는 지금 개발할 거를 먼저 그려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코드 오류는 뭐 상관이 없어요. 하시면 되는데 조금 리액트는 컴포넌트를 구조를 모르면 되게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전체 조회 만들 거고요. 전체 조회를 위한 렌더링이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질 건지 한번 해볼게요. 얘가 먼저 디자인 설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액트를 여러분들이 초급을 잘 안 뽑는 이유가 이 렌더링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리액트로 프로젝트를 하시면 렌더링을 어떻게 하시고 컴포넌트를 어떻게 구조를 잡아야 될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리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리액트 그 다음에 컴포넌트 구조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트리 구조가 하나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뭐 요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렇게는 그리셔야 됩니다. 요렇게는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구조를 못 그리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컴포넌트들끼리 합쳐서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 얘가 이렇게 되겠죠. 지금은 어떻게 될 거예요? 자, 얘가 지금 뭐였어요? 그 인덱스 HTML에 렌더링 되는 헤더랑 푸터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헤더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 얘가 뭐가 돼요? 안에 있는 컨텐츠. 그 다음에 컨텐츠 안에 이벤트에 있는 버튼들, 뭐 그런 것들이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시고 여러분 프로젝트의 한 화면 정도는 안 되면은 여러분 출근 체크하는 거 있죠, 핸드폰으로. 거기까지는 한 번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눌렀을 때 내가 요번 달에 출근 리스트를 보신다든지 여기까지는 한번 리액트로 만들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 구조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회원 전체 조회, 그 다음에 화면 렌더링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알지? 바꿀 필요가 없지. 자, 여기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려주시고요. 요게 이제 HTML이겠죠? 채우기 없음, 윤곽선은 까만색, 윤곽선은 얇게. 됐죠? 그 다음에 안에 글자를 안 쓸 거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요게 뭐냐면 인덱스 HTML입니다.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인덱스 HTML이니까 요게 인덱스 HTML 될 거고요. 그 안에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걸 구성하는 게 누구라고 했어요? app.js라고 했었죠. 그럼 여기에 app.js가 있겠죠. 그 다음에 app.js의 파일을 가져가서 뿌려주는 데는 index.js가 있는데 걔는 뭐 필요 없죠. 어차피 뿌려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있을 거고, 자, 얘는 여기다가 이렇게 좀 크게 그릴까요? 네, 크게 그립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해줄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색깔도 좀 칠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됐죠? 자, 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화면이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위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이겠죠? 그 다음에 밑에 하나가 들어가 있겠죠? 요거는 까만색으로 좀 칠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안에 컨텐츠 내용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하나 해서 그려놓도록 하죠. 그 다음에 요거는 색깔은 칠한 거 윤곽선으로 하나 합시다. 윤곽선을 조금 이렇게 하셔서 좀 두껍게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위에 거는 좀 빨간색으로 칠할까요? 그냥 위에 거는 빨간색으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뭐 보라색으로 합시다. 두껍게 만들었어야 되구나. 윤곽선을 좀만 더 두껍게 할게요.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정도 하셔야 돼.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하셔서 만들었고요. 그래서 app.js에서 저희가 개발할 때 저희가 작성하는 방법이 클래스 작성 방법이 있고 펑션 작성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펑션 작성 방법을 많이 사용한대요. 물론 당연히 다 가르쳐 드릴 거고요. 다 가르쳐 드릴 겁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을 남기지 않습니다. 저 색깔 색이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어이, 깜짝 놀랐어요. 자, 다 그리셨으면, 자, 여기에서 얘는 이렇게 돼요. 펑션 작성 방법으로 하니까 펑션 앱이라고 하나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객체예요. 대문자잖아. 객체예요. 이렇게 들어갔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에 리턴이라고 이렇게 작게 해서 이제 렌더링되는 화면을 구성을 하겠죠. 근데 얘가 다른 컴포넌트들을 합쳐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무조건 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뭐 이걸 넣거나 아니면은 div를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div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요게 이름 없는 애가 있었는데 리액트 태그라고 했었나? 하여튼 이름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여기에서 이거 조금만 내려야 되겠다. 조금만 내릴게요. 이렇게. 왜냐면 그 라인을 좀 맞춰드리려고.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div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div에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다른 컴포넌트 헤더 그 다음에 component.jsx 요 파일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저희 컨텐트 내용 집어넣어야 되니까 요 부분에다가 또 div를 하나 또 선언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리스트, 그 다음에 employee, 그 다음에 component.jsx를 하나 만들 거고요. JS는 리액트의 파일입니다. 물론 요거 말고도 타입스크립트라면 TSX라고도 해요. 그 파일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각자가 갖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그냥 확장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푸터, 그 다음에 컴포넌트를 이렇게 구성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좀 맞춰서 엔터를 좀 치시고 위치도 좀 잡아줄게요. 뭐 예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이렇게 렌더링이 되고, 그 다음에 헤더 빨간색으로 칠할까요? 빨간색 글자, 그 다음에 얘는 녹색 글자, 그 다음에 얘는 보라색 글자 이렇게 칠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가 각각의 애들이 이렇게 렌더링 되는 겁니다. 얘가 요 아이, 그 다음에 얘가 여기 녹색, 그 다음에 얘가 보라색인데 잘못 칠했네요. 예, 보라색에 이렇게 맵핑이 되겠죠. 요걸 만들어야 돼요. 지금 만들 거 먼저 보여드리고 하려고. 리액트는 바로 수업 나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요걸 만들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위한 개발 순서가 좀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 순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갖고 오셔서 여기다 개발 순서 적어드릴게요.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가 개발 순서가 뒷방 중요해요. 나중에 중간에 추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리액트는 한번 만들고 난 다음에 새로 만들지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 리액트를 사용하는 거지 계속 수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는 아니에요. 힘들어요. 나중에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힘들어요. 하실 수는 있는데, 자, 첫 번째 리스트 인플로이 그 다음에 component.jsx를 구현할 거고요. 일단 뿌려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2번째로 엑시오스를 설치할 거고요. 한번 했었죠? 그 다음에 3번째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서비스 JS죠? 서비스 JS를 만들어서 백핸드 전체 조회를 호출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 리스트 컴포넌트 JX에 컴포넌트 값을 출력할 건데, 이번에는 여기에서는 use state 값으로 출력할 겁니다. 그래서 state 값으로 출력하게 될 거고요. state로 출력하게 되고요. 프로프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5번은 그 다음에 헤더 그 다음에 컴포넌트랑 component.jsx랑 그 다음에 footer component.jsx를 구현해서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라우터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다음 작업은 이거 끝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작업은 한 단 후에 그 다음에 라우터 작업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화면을 먼저 구성하려면 이제 저희가 하셨던 것처럼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는 화면을 잘 못 만드니까 부트스트랩부터 하셔야겠죠. 그래서 CSS를 거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3가지 정도 되는데 크게 잡으면 3가지예요. 근데 그 중에 저런들 잡아낼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뭐 다 가르쳐 드리긴 할게요. 첫 번째 방식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CDN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시면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는 보여드렸으니까 여기다가 보시면 돼요. 퍼블릭에 결국은 index.jsP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CDN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여기 있죠? 여기다 링크 밑에다가 부트스트랩 CDN을 좀 갖고 옵시다. 부트스트랩 CDN을 좀 갖고 와서 거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전 저거 사용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리액트인데 CDN을 사용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CDN이라고 해주시면 CDN 주소가 여기 나오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 자바스크립트 CSS만 하면 되니까 요거 갖고 옵시다. 여기 JS Deliver라고 돼 있네요. 자, 여기에서 HTML 방식으로 갖고 오면 되니까 요거겠죠? 요거요. 네, 그냥 누르면 카피 되네요.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놓으시면 되겠죠. 자, 필요 없는 거는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 저희가 저기다 또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요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냥 CDN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얘는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주석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HTML입니다. 얘는 요 주석 사용해도 돼요. 나머지는 얘를 사용하시면 안 돼요. 이 주석을 사용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렌더링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법이 달라요. 그 다음에 문법의 바인딩도 머스터치 문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조금 다릅니다. 주석이 이렇게 꺽쇠내에 있는 별의 쭉 꺽쇠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자, 됐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컴포넌트는 최종적으로 인덱스 HTML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인덱스 HTML로 바인딩 되기 때문에, 바인딩되어 생성되기 때문에 링크를 통해서 부트스트랩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 안 사용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주석 처리할 겁니다. VS 코드에서 주석은 줄에다가 컨트롤 그 다음에 슬러시 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다가 적어드려야겠네. 이렇게 하시다가는 밑도 끝도 없겠는데, 뭐 처음이니까. 항목은 부트스트랩 연결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보여드린 방법은 CDN 방식이에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는 거 기억나시죠? 네,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냥 걸면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자, 얘는 인덱스, 지금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이 가장 먼저 렌더링 되고요. 렌더링 되고 그냥 읽힌다는 얘기예요. 되고 그 다음에 임포트된 뭐 앱JS 같은 거죠. 임포트는 자바스크립트 실행 시점에 렌더링 됩니다. 되므로 나중에 적용돼요. 자, 최종적으로 지금 뭐냐면요. 최종적으로 index.js 아까쯤에 얘기했죠? index.js에 임포트가 최종적으로 실행된다는 얘기예요. 거의 임포트가 최종적으로 적용된다. 요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작성해봤자 뒤쪽에서 컴포넌트들이 오버라이드하면 동작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 컴포넌트마다 우선순위를 갖기 때문에 컴포넌트에 걸어준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pm 방식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npm 방식이고요. 이번은 저희가 사용할 방식은 npm 방식입니다. 당연히 노드니까. 자, npm 방식이고요. npm 방식에서 보실 거는 뭐 저번에 했으니까 보시면 되는데 npm 버전이 있습니다. npm5부터는요. 원래는 아까쯤에 보여드렸던 세이브 있잖아요. 세이브 옵션을 원래는 추가했어야 되거든요. 옵션을 기본 옵션으로 사용합니다. 기본 옵션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더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마이너스 세이브를 하면 세이브를 해야 돼요. 세이브를 사용하지 않아도 지금 디펜던시에 추가돼요. 말씀드렸죠? 얘도 똑같은 구조로 돼 있다고. 보진 않았지만 디펜던시스의 항목을 추가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안 하셔도 돼요. 예전 소스들이 마이너스 세이브가 돼 있어가지고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냥 하게 되니까. 자, npm 방식을 하게 될 거니까 저희가 터미널에서 해줘야 되겠죠. 근데 터미널을 지금 끄지 않을 거예요. 뭐 끄셔도 되는데 끄지 않을 거라서 터미널을 하나 더 열까요? 여기에 보시면 플러스 하신 다음에 여기서 파워쉘 하나 더 열어주시면 돼요. 그럼 파워쉘이 2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cd 하신 다음에 다시 리액트 탭 해주시면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pm, 자, 그 다음에 인스톨 부트스트랩. 그냥 사용하면 뭐가 돼요? 최신 거 그냥 붙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번에는 3점 몇 버전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냥 할 겁니다.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해주시면 되고요. 세이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요거부터 좀 볼까요?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저희 패키지 제이슨에 보시면 디펜던시스가 올라가요. 맞죠? 여기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이브를 하시면 여기 올라가는데 안 하셔도 올라가요. 안 하셔도 올라가니까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자, 그러면 설치가 쭉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부트스트랩 5.3.3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죠. 됐죠? 요게 npm 방식. 그러면 이제 노드 모듈에 설치가 돼 있으니까 저번처럼 우리 인터넷 안 돼가지고 부트스트랩 안 했잖아. 그럴 일이 없죠. 되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는 되게 간단합니다. 얘는 당연히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용하냐면요, 이렇게 사용하게 되겠죠. 자, 앱.js에 들어가 보실래요? 앱.js에 들어가셔서 자, 여기에 저는 여기다 올릴게요. CSS가 있으니까. 자, 인포트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원커테이션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그냥 인포트해서 디스트 그 다음에 CSS 슬러시 그 다음에 CSS 하신 다음에 여기에 부트스트랩 이게 이름이 왜 안 찾아지죠 자동으로? 이게 지금 얘 찾는 거거든요. 근데 왜 자동으로 안 찾아져? 그럴 수 있지. 부트스트랩에 지금 보시면 여기 부트스트랩에 디스트에 그 다음에 CSS에 이게 이름이구나. 부트스트랩 그 다음에 CSS네요. 그냥 .cs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필요하시면 min CSS 하셔도 되고요. 저희는 뭐 많이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이게 인포트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인포트에서 사용하실 때 그냥 부트스트랩을 클래스만 갖다 사용하시면 모든 컴포넌트들이 알아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뭐였어요? HTML 링크를 작성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노드를 통해서 인포트를 리액트니까 인포트를 통해서 사용하면 다른 애들도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모듈이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만들어 봅시다. 자, 됐고요. 자, 여기다가 저기다가 만들게요. 컴포넌트 파일을 폴더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src에서 오른쪽 버튼 new 폴더 그 다음에 컴포넌트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new 파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예고해야 되는 대로 list employee component.jsx JS로 만드셔도 돼요. JS로 만드셔도 되는데 왜 JSX로 만드냐면요, 우리 코드 스냅샷 걸어놨잖아요. 그 코드 스냅샷이 확장대를 따라가서 자동화 정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든 겁니다. JS로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RCC가 있고요, RCS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RSC인가? 하여튼 그거 하시면요, RCC는 클래스 형태로 만들어지고요, RCS는 펑션 방식으로 함수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저는 뭘로 만들 거냐? 두 개 다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 RCC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리액트라고 검색하시면 여기에 요거 심플 리액트 스냅핏 요거 할까요? 이거 왜 이렇게 적냐? 내 취향 쓰던 거 쓸게요. 내 취향. 뭐 여러분 아무거나 사셔도 상관없거든요. 얘는 또 뭐고 얘는 뭐지? 얘는 뭐고 얘는 몰라. 그냥 설치해. 자, 하고요. 자, 인스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RCC 됐죠? 이제 나오죠? 네, 여기요. 그래서 RCC가 있고요. RSC인가? 여기도 있어요. RSC.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우리가 배웠던 뭐로 돼 있어요? 람다 표현식으로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RCC라고 하시면 어떻게 돼요? 클래스 형태로 돼요. 그죠? 얘는 뭐예요? 클래스, 익스텐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우리가 그래서 클래스랑 람다 표현식 두 개 다 배웠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원하시는 형태로 하면 되는데 지금은 다 할 거예요. 다 할 건데 시간이 왜 이렇게 없지? 자, 컴포넌트로 만들도록 하죠. RCC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CC 엔터 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 만드시면 돼요.
자, 컴포넌트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화면을 구성해야 되잖아. 자, 화면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자, 여기다가 첫 번째 화면부터 구성해야 되니까 div에다가 h2, 이제부터는 HTML이에요. 저희가 배우셨던 핸들바 JS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h2에다가 여기다 합시다. 그냥 여기다 하나 이름 쓰고 있는데 어디 있냐? employees라고 하나 해줄게요. employees 그 다음에 list라고 해서 영문으로 멋들어지게 하나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클래스를 적는데 저희는 클래스를 적었잖아요. 근데 렌더링 되는 애기 때문에 얘는 클래스 네임이라는 애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변경돼서 클래스로 변경이 돼요, 컴파일러가. 자, 그 다음에 텍스트 하이픈 센터, 요거는 아마 부트스트랩에 있는 애일 거고요. 그 다음에 div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은 row라고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네임은 맨날 쓰는 거죠. 테이블에 테이블 하이픈 스트립드라고 하는 데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뜨시고 테이블 호버도 하나 걸까요? 테이블 그 다음에 호버 HOVER. 자, 이렇게 해주시면, 볼더드. 호버는 할 필요 없잖아. BORDER. 자, 볼더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이블 닫아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t 헤드로 작업을 할 거고, t 바디는 어차피 저희가 그려지는 애를 갖고 와야 되니까 값을 바인딩한 애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th로 됐고요. 그 다음에 employee, 그 다음에 first name 해주시면 되고요. 똑같이 복사하신 후에 last name.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해주시고, 여기는 이메일 아이디 되시겠죠? 이메일 아이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는 저희가 버튼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삭제 버튼이나 뭐 그런 것들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액션이라고 글자를 하나 써주도록 하죠. 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저장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화면에 띄워야 되니까, 그 다음 모두 다 그 화면이 뿌려지는 거 뭐예요? app.js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app.js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얘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시고, 여기다가 컨테이너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부트스트랩에, 왜냐면 저기다 컨테이너를 안 잡았던 이유가 뭐예요? 얘가 합쳐져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전체 화면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잡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자, 컨테이너라고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꺽쇠 하시고 객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리스트 인플로이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엔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닫아주셔야 됩니다. 자, 저장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는 걸 끝나게 되겠죠.